네, 안녕하세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강다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컴포즈 스냅샷 내부 원리 찍어 먹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냅샷 자체가 뭔지 가볍게 알아보고 그 다음 내부 원리를 본 뒤 코드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스냅샷이 리컴포지션과 어떻게 엮여서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샷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 들어보신 단어일까요?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네, 일상에서는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의미로 보통 의미가 통하는데 IT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찍는다고 보통 합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 상태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컴포즈에서의 스냅샷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냅샷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컴포즈가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은근히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컴포즈의 내부 원리 같은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많이들 찾아보시고 알게 되실 것 같고 이 책으로도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컴포즈 인터널스라는 책이죠. 이 책은 또 컴포즈 내부 원리로 유명한 책인데 또 이 책도 보통 사실 2장 컴파일러 단계에서 읽다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보통 제 주변 개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냅샷은 5장이라 좀 뒷부분이라 접하기 좀 쉽지 않은 챕터이기도 합니다. 3, 4장이라는 컴포즈 UI랑 컴포즈 런타임 단계를 또 뚫고 지나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발표 제목이 찍어먹기일까요? 일단 컴포즈 스냅샷 시스템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성 제어, 버전 관리 같은 난이도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스냅샷 시스템이 따로도 동작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컴포즈 런타임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자 보다는 이런 구조와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 맛보기를 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찍어먹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냅샷의 시스템의 니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서 UI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작은 코드 스니펫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안드로이드의 뷰 시스템입니다. 진짜 작은 코드 스니펫이죠. 네, 데이터 값이 바뀌어도 UI는 알아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 set 텍스트를 해준다든지 뭐 notify 데이터셋 체인지들을 해준다든지 혹은 뭐 invalidate 같은 호출을 개발자가 직접 해줘야 했었습니다. 즉 UI 갱신도 상태 변경에 따라 완전히 수동이었죠. 다음은 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제 뭐 RX 자바든 라이브 데이터든 플로우든 어쨌든 스트림 형태의 observable 데이터를 구독해서 값 변경을 감지합니다. 이때 값이 바뀌는 건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set 텍스트 같은 식으로 UI는 직접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아마 데이터 바인딩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억의 코드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코드에서의 보일러 플레이트는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 많이 줄어들었고 XML에서 뷰 모델을 바로 바인딩할 수 있어서 코드를 안 쓰고도 UI가 반응한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조건부 UI나 복잡한 컴포넌트 구조에서 어떤 UI를 갱신해줘야 할지까지는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뷰나 속성 바인딩에는 여전히 바인딩 어댑터 같은 수동 처리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즈입니다. 네, 이젠 컴포즈가 도입된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나 조금 익숙합니다. 단순히 값이 바뀌면 UI가 갱신되는 구조, 이런 바인딩은 사실 RX나 데이터 바인딩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태를 읽었는지를 추적하고
그 값을 읽은 컴포저블만 정확하게 다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별도 보일러플레이트 없이 마법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로만 상태를 선언하면 그게 자동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스냅샷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냅샷 시스템은 상태를 구조적으로 추적해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없이도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실행되도록, 즉 리컴포지션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로만 선언을 해도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따가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냅샷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성 제어 시스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위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걸 통으로 이해하려니까 오늘 찍어먹기라는 주제랑은 좀 알맞지 않죠?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 작업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다룰 때 충돌 없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DBA 트랜잭션 관리가 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컴포즈에서 왜 동시성 제어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컴포저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맨 위에 타이틀로 Composable functions could be run in parall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컴포저블 함수들이 병렬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강조된 노트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컴포저블 함수가 병렬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미래의 컴포즈에서는 컴포저블 함수가 병렬로 실행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포즈의 글로벌 상태가 여러 컴포지션 간에 공유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스레드 간에도 공유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 따라 상태 격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컴포즈의 스냅샷 시스템은 MVCC를 기반으로 상태의 변경을 버전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MVCC는 또 뭘까요? 계속 용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MVCC는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로 이제 컴포즈의 스냅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VCC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고 그걸 읽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읽는 행위, 즉 리드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락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나타나서 데이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동시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로우에 대해 읽기, 쓰기 작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락 정책은 당연히 속도 저하를 가져오며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존 로우의 변경 대신 새로운 로우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전 2 로우가 생긴 게 보이시죠? 네,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 즉 멀티 버전입니다. 이 부분이 MVCC의 핵심입니다. 이러면 이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잠금을 걸지 않아도 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데이터 읽기를 하는 사람은 락 없이 그냥 가장 높은 버전으로 읽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V1은 그럼 또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쓸모없는 데이터가 계속 또 쌓일 수도 있겠죠. 이런 쓸모없는 데이터를 지우는 것도 MVCC의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조 중과하는 구조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임스탬프 같은 걸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타임스탬프 자체가 단조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MVCC도 딥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더 많겠지만 스냅샷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전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 이 부분이 MVCC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시스템에서의 MVCC는 버전으로 스냅샷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네, 드디어 스냅샷 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스냅샷 클래스에서
저기 ID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게 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냅샷 각각은 데이터베이스의 로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ID가 단조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ID를 설정할 때는 어토믹하게 설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전 지식으로 MVCC를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스냅샷의 내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스냅샷 ID를 버전으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이 뭔데? 아직 너무 애매합니다. 스냅샷 시스템은 깃으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이걸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깃 브랜치 그래프입니다. 메인 브랜치를 중심으로 여러 브랜치를 만들고 머지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냅샷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브랜치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스냅샷이 존재하고 깃에서 분기를 타듯 새 스냅샷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기를 탈 때마다 ID가 새로 생성됩니다. 앞서 말했듯 단조 증가하는 형태로 생성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냅샷은 글로벌 스냅샷의 하위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모든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의 하위 소속인 것처럼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냅샷 시스템이 스테이트를 위한 깃이라면 글로벌 스냅샷은 메인 브랜치라고 볼 수 있고 스냅샷은 브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짜 똑같다는 건 아니겠죠. 앞서 본 그림을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스냅샷도 이름이 되게 거창하고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긴 하지만 사실 그냥 브랜치 안에서 그냥 브랜치 판 거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코드의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냅샷은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코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드가. 네, 먼저 가장 바깥쪽은 글로벌 스냅샷, 즉 메인 브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상자를 주목해 주세요. 네, 제가 그 PPT 만들 때 빨간 상자를 많이 썼는데 빨간 상자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ake mutable snapshot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깃 입장에서 새로 브랜치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로 스냅샷으로 들어가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스냅샷의 ID는 출력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추가하여 흐름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로 스냅샷의 ID를 출력해 보면 글로벌 스냅샷의 ID는 1, 그리고 새로 만든 스냅샷의 ID는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엔터만 했는데도 글로벌 스냅샷의 ID가 3으로 늘어나게 된 걸까요? 이 원리도 추후에 나오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라이를 합니다. 어플라이는 깃의 머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도 글로벌 스냅샷의 ID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봤으니 이제 엔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엔터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엔터의 코드입니다. 네, 갑자기 코드 덩어리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흐름만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엔터 과정은 깃에서 새 브랜치를 만드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먼저 스레드마다 make current 함수로 이전 스냅샷 위치가 어디인지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블록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restore current로 기존 스냅샷으로 복귀를 합니다. 저기 make current로 저장해뒀던 스냅샷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각 스레드는 여러 스냅샷을 이동하면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마치 깃이 여러 브랜치를 체크아웃하면서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스냅샷은 항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깃에서도 현재 브랜치가 2개일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냅샷은 일종의 스레드의 현재 컨텍스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엔터 과정이 머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기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엔터를 하면 새 브랜치를 만들었다가 코드 블록을 나가면 원래 브랜치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플라이로 머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스냅샷은 Git과 매우 흡사하다고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스냅샷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냅샷은 모든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name, 이름이라는 mutable state of가 있고 age, 나이라는 mutable state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A, B, C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냅샷 A는 글렌 20살, 스냅샷 B는 모수 25살, 스냅샷 C는 치치 30살의 상태를 가집니다. 참고로 이름은 회사 팀원들 닉네임을 가져왔습니다. 프로그램 내의 모든 상태, 즉 mutable state of로 만들어지는 상태들은 state object라고 불립니다. 이 state object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주목해 주세요. name, age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 수많은 state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런 모든 상태를 각 스냅샷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각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값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각 스냅샷이 스테이트의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잘못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앞서 말했듯 프로그램 내의 모든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각 스냅샷마다 다 값을 할당해야 하면 너무 과해집니다. 그렇다면 각 스냅샷은 어떻게 스테이트의 값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스냅샷이 아닌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 각각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각 스냅샷에서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값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이때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일종의 링크드 리스트로 값들을 관리하며 각 데이터의 값은 스테이트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링크드 리스트인 만큼 각 스테이트 레코드의 값은 다음 스테이트 레코드를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냅샷에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표들을 주목해 주세요. 스냅샷에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레퍼런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화살표로 존재하면 레퍼런스로 헷갈릴 수 있으니 화살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냅샷은 실제로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냅샷에서 해당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 유효한 값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레코드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 값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스테이트 레코드는 이 레코드를 만든 스냅샷의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레코드가 생성되었던 스냅샷의 아이디가 각 레코드에 존재합니다. 다시 스냅샷 클래스를 보도록 합시다. id와 invalid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이 invalid는 무효화된 id들의 집합입니다.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계속 강조했듯 레퍼런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냅샷이 읽는 값, 스테이트 레코드는 newest valid value입니다. id가 단조 증가 형태니까 newest랑 highest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가장 높은 valid 값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각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냅샷에 있어서 valid하다는 것은 현재 스냅샷의 id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invalid id 셋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화가 나죠. 이제 invalid id 셋은 그러면 뭘까요? invalid id는 현재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에 생성된
접근할 수 없는 스냅샷의 ID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걸 합쳐 보겠습니다. 네, 스냅샷이 읽는 값은 가장 높은 밸리드 밸류이고 이건 현재 스냅샷의 ID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인밸리드 ID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중 가장 큰 ID를 가지는 값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난감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스냅샷에 있어서 유효한 레코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냅샷을 읽는 하이스트 밸리드 밸류의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형태이고 각 줄 하나하나가 스테이트 레코드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레코드마다 스냅샷 ID가 존재합니다. 스냅샷도 봅시다. ID가 있고 파라미터로 인밸리드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규칙은 현재 스냅샷의 ID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인밸리드 ID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중 가장 큰 ID를 가지는 값이라고 했었죠. 말이 길어서 저도 말이 꼬입니다. 네, 규칙 중 가장 큰 ID를 가지는 값이므로 그러면 이제 아래쪽부터 순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부터 찾는 이유는 찾으면 바로 리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맨 아래 스테이트 레코드를 보면 ID가 72입니다. 그러면 현재 스냅샷의 ID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56입니다. 현재 ID가 58이니까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인밸리드 ID가 50이니까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A에서 바라보는 네임은 치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ID가 52인 스냅샷 B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ID를 가지는 값이므로 다시 맨 아래에서부터 순회를 합니다. 72는 52보다 크죠.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네, 56도 52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50입니다. 50은 인밸리드 I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 중 인밸리드 ID에 포함 안 되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패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샷 ID 25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모든 규칙을 만족합니다. 스냅샷 B가 네임에 대한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볼 때는 글렌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스냅샷 C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인밸리드는 ID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름인 네임뿐만 아니라 다른 스테이트 오브젝트 AG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네임을 보게 되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순회합니다. 72가 가장 큰 값입니다. 일단 지금 스냅샷 C의 ID가 84이기 때문에 72보다 큽니다. 그러나 인밸리드 ID에 72가 존재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56은 인밸리드 ID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C는 네임으로 치치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연속해서 AG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아래의 레코드인 80부터 봅니다. 바로 인밸리드 ID에 존재합니다. 패스합니다. 네, 58도 인밸리드 ID에 존재합니다. 패스합니다. 50은 인밸리드 ID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냅샷 C는 AG에서 20이라는 값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 ID, 인밸리드 ID만으로 스테이트 오브젝트로부터 값을 얻어내는 세 가지 예시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각 스냅샷이 읽는 값은 뉴이스트 밸리드 밸류이다. 그리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스냅샷은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레퍼런스 없이도 ID, 인밸리드 ID만으로 값을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스냅샷 ID, 인밸리드 셋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발표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냅샷의 ID가 변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류는 간단하게 요약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냅샷의 자식을 만들 때, 두 번째, 어플라이를 할 때, 세 번째, 어드밴스드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플라이는 이전에도 설명했듯 부모에게 합쳐지는 케이스입니다. 기수로 따지면 머지였죠. 그리고 어드밴스는 부모 스냅샷의 아이디를 현재 최대값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드밴스 하는 과정은 1, 2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각 케이스별로 진행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샷 자식을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스냅샷을 만들고 부모의 인밸리드 셋을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 부모를 어드밴스 해줍니다. 여기서 어째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있는 참고는 말 그대로 진짜 참고라서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혹시나 PPT를 누가 보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플라이를 할 때입니다. 깃에서 머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죠. 네, 부모를 어드밴스 시키고 부모를 인밸리드 셋에서 자식 아이디를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어드밴스드를 할 때입니다. 새 아이디를 할당하고 새 아이디와 구 아이디의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인밸리드 셋에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규칙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규칙들만 보니까 또 헷갈립니다. 이 규칙들은 필요할 때 다시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규칙들은 참고하는 용도로 놔두고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age가 22로 선언되어 있고 스냅샷을 만든 뒤 엔터로 들어가 상태를 28로 바꾸고 나와서 어플라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맨 처음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ge라는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글로벌 스냅샷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스냅샷의 시작은 id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take mutable 스냅샷으로 새 스냅샷을 만듭니다. 이때 앞서 말한 스냅샷 자식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규칙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정, 새 스냅샷이 생겼습니다. 스냅샷 A가 생겼죠. ID는 1입니다. 단조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부모의 인밸리드 셋을 복사해서 가져오지만 아직 인밸리드 셋이 비어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과정, 이제 어드밴스를 시켜야 합니다. 네, 어드밴스의 규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이디를 할당하고 그 사이 값들을 인밸리드 셋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냅샷은 0에서 1 다음 새 값인 2로 갔습니다. 그리고 0과 2 사이의 값인 1을 인밸리드 셋에 추가해 줬습니다. 이로써 새 스냅샷을 만드는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를 통해 스냅샷 A에서 값을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값이 age라는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 28이라는 값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말은 스테이트 레코드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스냅샷 A에서 값을 갱신했으므로 age에도 스테이트 레코드를 만드는 스냅샷의 아이디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선 1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스냅샷이 바라보게 되는 건 뭘까요? 네, 글로벌 스냅샷은 규칙에 의해 id 0인 22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밸리드 셋에 1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스트 베일리드 밸류 규칙에 따르면 인밸리드에 포함된 건 패스합니다. 예시로 방금 이전에 많이 봤었죠. 사실 머지가 안 됐으니까 1을 볼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라이를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는 부모를 어드밴스 시키고 부모의 인밸리드 셋에서 자식 아이디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를 어드밴스 시키고 부모의 인밸리드 셋에서 자식 아이디를 제거하면 아이디는 3이 될 거고 인밸리드 셋의 1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어플라이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과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스냅샷이 볼 수 있는 age의 값은 무엇일까요? 기존엔 id 0을 보고 있었으나 이제 인밸리드 셋이 비워졌기 때문에 맨 아래에서부터 순회를 하면 이젠 1이 이 스냅샷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 스냅샷에서 볼 수 있는 값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수로 치면 머지 과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ID와 인벨리드 셋이 갱신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만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규칙들에 의해 스냅샷 ID, 인벨리드 ID는 잘 갱신이 되는구나.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느끼고 와도 충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각 스냅샷이 ID, 인벨리드 ID만 가지고도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 현재 스냅샷에 해당하는 값, 즉 스테이트 레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냅샷의 ID와 인벨리드 ID 셋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직접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때문에 압박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흐름만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매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애용하고 있는, 계속 나왔던 mutable state of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create snapshot mutable state 함수를 부르고, 이건 또 parsable snapshot state를 부릅니다. 이는 결국 snapshot mutable state implement라는 클래스까지 오게 됩니다. 네, snapshot mutable state implement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value의 getter와 setter입니다. 우리는 읽기를 볼 것이므로 getter를 보면은 next.readable this라는 부분의 value를 리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readable을 봐야겠죠. 네, 이 부분도 스냅샷의 옵저버에게 스테이트의 리드가 발생했다고 알려줍니다. 이 부분도 꽤나 중요합니다. 스냅샷에서 상태 변화의 옵저버깅이 가능한 것도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그니처의 리더블이 있습니다. 핵심 로직은 이 부분에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주석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내용입니다. Readable record is valid record with the highest snapshot ID.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우리가 스냅샷이 있는 값은 newest valid value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네, 예시 코드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기 주석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해당 로직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mutable state of의 값을 읽으면 가장 새 값급, 즉 높은 값부터 순회를 하면서 밸리드한 값을 찾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읽기는 이 로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 스냅샷의 옵저버에게 이제 읽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스냅샷의 읽기 과정을 보았는데 다음으로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 쓸모없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MVCC를 설명할 때 쓸모없는 데이터, 즉 과거의 로우들을 지우는 것이 MVCC 중요한 과제라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전 1의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컴포지 스테이트 오브젝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데이터, 즉 스테이트 레코드를 지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포즈는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쓰기 단계에서 이런 재활용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쓰기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클래스인 스냅샷 뮤터블 스테이트 임플리먼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기 단계니까 이번에는 set 부분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맨 바깥에 있는 with current를 타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리더블. 어디서 본 함수죠? 네, 그렇습니다. 함수 이름처럼 current니까 현재 값을 일단 가져온다는 뜻이죠. with current를 통해 현재 값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t.value는 기존에 있던 값이고 value는 새로 들어오게 된 값입니다. 이제 정책에 따라 저 policy가 보이시죠? 네, 이제 정책에 따라 값이 다른 케이스에서 이렇게 overwriteable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값이 다를 때만 로직을 돌려주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네, overwriteable에서는 이렇게 overwriteable 레코드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과 같은 스냅샷이면 바로 값을 바꾸게 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스냅샷인지 체크했으니 new overwritable record locked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new overwritable record locked라는 함수로 왔습니다. 이름만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재활용할 수 있는 레코드가 있으면 재활용하고 아니면 그냥 새로 크리에이트해서 붙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 가능한지 체크하는 used locked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활용을 하는 코드입니다. 마치 리드에서 순회를 했던 코드와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레코드 중 가장 낮은 아이디의 레코드를 재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로직의 결과로 mutable state of에 실제 저장되는 레코드는 거의 없어집니다. 한두 개 정도로 지금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냅샷에서는 MVCC의 주요 과제인 재활용까지 잘 챙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냅샷의 내부 원리를 알아보고 또 코드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 내용 자체로는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에서의 컴포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간 모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런타임과 스냅샷이 연결되는 부분을 가볍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컴포즈에서 리컴포지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초간단 토바보기입니다. 첫 번째, 초기 스테이트를 세팅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스테이트가 변경됩니다. 세 번째, 바뀐 스테이트로 인해 리컴포지션이 발생합니다. 네, 끝입니다. 사실 너무 요약하면 간단한 과정이 됩니다. 요약하면 사실 이게 전부인데 이 과정 사이사이에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마법 같은 경험, 보일러 플레이트 없이도 바로 UI가 바뀌는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아주 조금만 더 들여다봐서 스냅샷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친구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네, 다양한 진입 케이스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케이스만 봐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set content 함수를 통해 composable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set content를 통해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content를 타고 들여다보면 compose view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do set content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또 타고 들어가 보면 composition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set content를 부릅니다. 이는 결국 composition의 compose initial이라는 함수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recomposer라는 클래스의 compose initial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 composing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드디어 핵심적인 코드에 도달했습니다. composing이라는 함수가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드들은 그냥 타고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어디서 본 코드들입니다. 스냅샷, 테이크, 뮤터블 스냅샷, 엔터, 어플라이 다 어디서 본 코드들이죠.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전에 봤던 예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컴포저블 함수들은 저기 보이는 스냅샷의 엔터의 블록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냅샷의 이미 엔터 안에서 코드를 짜고 있었던 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 변경이 생기면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스테이트의 리드, 라이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옵저버로 전달이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읽기 이벤트의 리스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읽기 옵저버는 record read of라는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함수 말 그대로 리드가 일어나는 경우를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태가 바뀔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리컴포지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현재 리컴포지션 스코프를 스테이트 변경 시에 인밸리드
시키기 위해 미리 등록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쓰기 옵저버는 record write of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invalidate scope of locked라는 함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state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invalidate, 즉 recomposition scope들을 순회하며 무효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효화된 recomposition scope들을 다시 돌려주면 UI가 바뀌게 되며, 이는 런타임의 역할입니다. 스냅샷의 역할까지는 아니죠. 스냅샷의 역할은 recomposition scope들을 순회하며 이거 잘못됐어 라고 무효화시키는 역할까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런타임 부분도 스냅샷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런타임은 실제로는 더 복잡하긴 합니다. 글로벌 스냅샷 이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그 프레임마다 스냅샷에 동작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냅샷은 MVCC 방식을 사용합니다. MVCC 방식은 동시성 제어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냅샷의 동작은 Git과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하고 이제 똑같진 않겠죠, 당연히. 세 번째, 스냅샷은 스테이트 값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id로 스테이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id뿐만 아니라 invalid set도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포저블 함수를 쓸 때 이미 스냅샷 안에 있어서 마법같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없이도 상태 변경을 파악해서 리컴포지션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미 스냅샷의 품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스냅샷의 내용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 정도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주제에 맞게 찍어 먹기니까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컴포지 스냅샷의 느낌을 알게 되었고 흥미가 생겼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